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요즘에 그 역사 유튜버들의 활동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런가, 세계가? 그래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 신라가 말이죠, 그 사만을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반쪽짜리 통일이지 뭐 고구려까지 흡수를 해야 진짜 통일인 거지. 어쨌든 간에 신라가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차지를 했죠. 그런데 이 신라가 두려움을 갖게 된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어떤 나라냐? 발해입니다. 요 신라 북쪽에 신생 국가죠. 새로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신라가 왜 이렇게 새로 생긴 발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서기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기 669년에 당나라가 그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다가 안동도부를 두어서 이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안동도부를 둘 때 당시에 고구려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구려 전체를 당나라가 장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 평양은 대동강이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단동 북쪽, 이쪽이 평양입니다. 고구려 수도였던. 그러니까 여기다 안동도읍을 뒀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서북쪽으로 안시성, 요동성, 신성은 아직 고구려 땅이었던 거야. 그리고 요 동쪽, 이쪽은요 아예 당나라가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일부분은 다 장악을 했겠지, 당나라가. 근데 이 동쪽으로는 장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 이제 이쪽 압록강 부근에 이쪽에 백산 말갈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옥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백산 말갈은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당나라에 붙었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이 백산 말갈족 북쪽에 송말 말갈 지역이 있었어. 이쪽은요 당나라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나라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고구려 사람들하고 말갈족의 일부가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발해 건국 과정을 구당서에 의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발해 말갈. 발해면 발해지. 말갈을 왜 붙여놨어? 어쨌든 간에 발해 말갈의 대주영이라는 사람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좀 애매해. 이게 고구려이냐 그러면 말갈이냐. 이게 별종이라는 의미가 애매합니다. 코에 거면 코골이, 귀에 거면 귀골이잖아. 별종이라는 뜻은 아주 명확하게 좀 하지. 그래도 신생 국가를 건설한 시조인데 이렇게 정보가 없었나? 어쨌든 이 대조영 세력이 고구려가 멸망하자 가족과 무리를 이끌고 거란의 중심지였던 영주로 옮겨가서 살았답니다. 구당서에 의하면. 근데 요거는 좀 이제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이제 거란 지역인 영주에서 살았다, 이걸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발해의 시조잖아, 대주영 세력이. 이렇게 유명했는데, 그러면 영주에 살았다면 영주 생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을 수가 있잖아. 거란 지역에 살았다. 없어요. 이거로 봤을 때 이 대주영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송말 말갈 지역, 이쪽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구당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주영 세력이 영주에 살다가 서기 696년에 이제 거란의 칸 이진충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쳤다는 거야. 대조영과 말갈인 걸사비유. 말갈족이 나오네. 그러면 영주에서 걸사비유랑 친해졌나? 좀 이상해. 어쨌든 대종하고 말갈족 걸사비유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 영토 내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란의 그 반란을 이제 당나라가 제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대주영과 이 걸사비유 세력이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당나라가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거 제압을 해야지. 그래서 이해고, 이 이해고가 누구냐면 거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고를 시켜서 이제 대종하고 걸사비유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걸사비유를 격파를 하고 걸사비유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주영 세력을 이제 쫓아간 거죠. 천문령을 넘어서 이제 대주영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대주영 세력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무리를 규합을 했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있었나? 아니 영주에 살았다면 거란 중심적인 영주에 살다가 도망쳐 왔잖아. 아니 뭘 믿고 대주영 세력한테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이 붙었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주영 세력은 고구려 고토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나라 이해고의 군대를 이제 격파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당나라가 군대를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고가 졌으니까. 근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란족하고 해족, 이 돌골족한테 항복을 한 거야. 돌골이 내려온 거야, 돌골이. 그래서 대주영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주영 세력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계루의 옛 땅을 차지를 했답니다. 계루의 옛 땅이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쪽, 그러니까 송말 말갈족 남쪽 이 정도라고 봅니다. 이쪽이 이제 계루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성을 쌓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서기 698년에서 700년 사이에 대조영이 바로 왕을 칭합니다. 진국이라고 나라를 이제 만든 거야. 근데 요게 진짜가 떨칠 진짜예요. 뭐 떨철대나? 아니 대조영이가 나라 이름을 국호를 진국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조영이 이제 왕을 칭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대조영이가 진국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했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잖아. 뭐냐면 대조영이가 과연 고구려인인지 말갈족인지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해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말갈족이 되면 말갈의 나라가 되는 거고, 고구려인이 되면은 제2의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대종의 어떤 출신. 자, 일단 중국 기록을 먼저 보자고요. 통전
그러니까 서기 801년도에 편찬된 사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발해는 본래 송말말갈족이다. 그 추장인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다. 송말말갈족. 왜 그러냐면 대조영을 추장이라 그래서 추장. 그러면 말갈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서 최초의 기록에서는 송말말갈족 대조영은. 그 다음에 서기 945년도에 편찬된 구당서에 따르면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 애매모호하게 했어. 고구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갈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런 다음에 서기 1060년에 편찬된 신당서에는요 통전하고 똑같습니다. 송말말갈족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조영 세력은 말갈족이라는 거야. 중국에 따르면, 중국 기록에 따르면. 맞을까요? 중국 애들이 왜 이 대조영 세력을 말갈족으로 기록에 남겼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그렇다면 중국 기록 말고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발해, 이 대조영 세력, 그 다음에 다른 기록에 등장하는 이 대조영 세력의 출신이 어떤지는 이 중국 기록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일단 채치원 당나라 유학파잖아. 채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잔당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를 모아서 태백산 밑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이름을 발해라고 했다. 아시겠죠? 대조영은 고구려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라 고기에 따르면요,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시이고 패잔병들을 모았다. 아시겠죠? 고구려의 옛 장군이었다는 거야, 대조영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대조영의 출신이고, 속일본기에 따르면요, 서기 728년에 이제 그 발해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의 옛 땅을 회복했다. 그리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부여의 갈래잖아. 이 말뜻은 뭡니까? 이 말뜻은 고구려인이라는 거야. 이거는 발해인의 생각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신라인과 발해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출신은 어디냐? 바로 고구려라는 거야. 고구려인. 중국 기록처럼 말갈족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 중국 애들이 말갈족이라고 했을까요? 대조영 세력을. 그거는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진짜 갖은 고생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어렵게 멸망을 시켰잖아요. 멸망을 시켜서 이제 안심을 했는데 그 고구려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나라를. 그러면 이거를 당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냐고. 발해가 고구려인들이 만든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발해의 주체를 말갈족으로 몰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해가 북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고구려인들에 의해서 신생국가로. 근데 이제 이 발해가 이제 신라하고의 어떤 그 관계,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신라는 뭐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던 상황이잖아. 근데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서기 721년에 하슬라 지방의 장정 2000명을 징발을 해가지고 북쪽 국경에다 장성을 쌓았대요. 하슬라가 어딥니까? 강원도 아니에요, 여기. 여기 북쪽이면 거의 강원도 북쪽, 여기 이쪽 지역에다가 장성을 쌓은 거야. 왜 쌓지, 왜? 그거는요, 이쪽 강원도 북쪽, 이쪽 지역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 백산 말갈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산 말갈족이 어떤 친집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을 쌓는다는 건 공격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니잖아. 장성은 수비하기 위해서 장성을 쌓는 겁니다. 아시겠죠? 백산 말갈족의 친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장성을 쌓습니다. 근데 이때 그 백산 말갈족이 과연 발해의 복속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는 자세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 발해에 복속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신라가 발해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진 거죠. 서기 732년이야. 이때 이제 그 대주영이 죽고 그 아들, 큰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대무의 왕이 있을 때요. 근데 이 대무의 왕의 친동생인 대문의 문제로 대문회가 당나라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그 문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엔 군사적 행동까지 한 겁니다. 서기 732년에. 그래서 대무의 왕이 장군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해적을 거느렸대. 아, 무슨 해적을 해적이 아니고요. 여기 볼 때는 요동반도 인근에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배가 필요하니까. 뭐 해적을 거느렸겠냐고. 그래서 등주자사 위진을 공격하도록 했답니다. 그 등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요동반도에서 건너가면은 바로 등주입니다.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발해 군이. 근데 이 해군만 동원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록에 따르면 육군도 동원했습니다. 이 요하를 건너서 이 정도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발해 군이. 아시겠죠? 이때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지금 대문의 문제로 발해가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당나라 현종이 대문해를 유주로 보내가지고 군사를 징발해서 발해를 토벌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 형이 지금 공격을 해오니까 네가 가서 해결해,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등주는 당나라 군이 이제 공격을 했어요. 방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육군, 여기는 이제 대문해를 보낸 거야. 이때 당나라가 신라 김사란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신라로 바로 가서 군사 동원해 가지고 지금 발해 남쪽을 공격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라가 당나라 요청인데 안 들어줄 수가 없지. 당연히 들어줘야지. 당나라의 꼬봉이잖아. 그래서 공격을 했대요. 근데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가 겨울이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한 길이나 내려가지고 병사들이 태반이 얼어 죽었대. 그래서 발해를 공격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겨울에 얼어 죽을 수는 있어. 근데 과거에 백제하고 막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때도 겨울에도 전투를 벌였단 말이야. 얼어 죽어서 철수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를 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가 발해 남부 지역이라 하면 백산 말갈족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백산 말갈족을 쳐봐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고, 신라가. 그러니까 공격하는 척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척을 했는데, 공격하는 척만 했는데 당나라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서기 735년에 당나라에서 이제 조칙을 내려줍니다. 공로가 있잖아. 발해를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신라한테 폐강, 지금의 대동강을 말합니다. 대동강 이남의 땅을 주었답니다, 신라한테.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서기 735년이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당나라 땅인데 신라한테 줬다는 얘기 아니야. 735년이면 당나라가 여기 폐강 이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을 때예요. 여기에 무슨 당나라 군대가 있냐고. 전부 쫓겨나가지고 그럼 요하 이쪽에 다 있었는데 여긴 당나라 사람이 없었어요. 당나라가 지배하지도 못했어. 근데 줬다? 웃긴 거지. 뭐 어쨌든 간에 당나라의 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신라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튼 줬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신라가 아마도 당나라가 이제 줬으니까 이제 군대를 진입을 시켜야지. 진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뭐 삼국사기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만주 원류고 장구령 집에 따르면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제 신라 성덕왕 때요. 그러니까 702년에서 737년 사이에 이제 성덕왕이 제의를 했는데 그때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던 그 이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강 이남의 땅을 당나라가 줬잖아. 그때를, 그 이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칙서를 보냅니다. 당나라에서 성덕왕한테. 경이 성덕왕한테, 성덕왕을 말하는 거죠. 폐강에 군영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줬으니까 신라가 이제 군대를 주둔을 시킨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이 발해를 매양 미워하고 있다는데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아, 진짜 치졸해. 어?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발해한테 한번 얻어맞았잖아. 어? 대무예 왕한테 자기도 얻어맞았어. 근데 신라가 고맙게도 그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영을 폐강 이남에다 설치를 했으니까 이거는 가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에휴. 그런데 폐강 이남에 이제 신라가 군영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해를 공격을 해야지. 공격한 내용이 없어. 서기 790년에요. 한 이제 50년 후야 이제 폐강 이남에 군영을 설치하고 이길참 백어라는 사람을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아니 발해의 사신으로 보냈다고 해야지 무슨 북국에다가 무슨 오랑캐냐고 발해가. 아유, 당나라 놈들하고 똑같아. 아유, 어쨌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왜 이때 신라가 발해의 사신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서기 762년에 발해 왕이 대흠무 왕입니다. 근데 이때 당나라가 그 전까지는 발해 군 왕이었어. 그러니까 지역 왕이었던 거야. 근데 서기 762년에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고 발해를 발해 국왕이라는 책봉을 해줍니다. 당나라가. 아시겠죠? 이게 발해를 이제 인정을 한 거야. 국가로.
그 전까지는 지역왕이었어. 그래서 아마도 당나라가 발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신라도 발해의 정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사신을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신은 이제 교환했어. 처음으로 발해하고. 여태까지 신경 안 썼거든, 발해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서기 812년에 다시 또 승정을 발해의 사신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812년이야. 그러면 이때는 왜 신라가 발해의 사신을 보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발해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서기 826년의 기록 때문이에요. 헌덕왕 때인데 우잠태수 배경에게 한산 북쪽의 여러 주와 군에서 사람 10,000명을 징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징발한 10,000명을 뭘 했냐, 폐강에 장성 300리를 쌓았답니다. 장성을 쌓은 거야, 폐강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 장성을 쌓는다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거야.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폐강에다가 장성을 쌓겠냐고. 그건 발해입니다, 발해. 뭔가 군사적인 행동이, 액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이 장성을 왜 쌓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기록할 수가 없겠지.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요사에 나옵니다. 요사에. 그러니까 발해왕 대인수, 그러니까 발해왕이 대인수였을 때를 말하는 건데 서기 818년에서 830년까지 집권한 왕입니다. 대인수 왕이 발해에서 818년에 왕이 됐어. 근데 폐강에 장성을 쌓은 게 826년이야. 그렇다면 대인수 왕 때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인수 왕 때 남쪽으로 신라를 평정하고 군현을 설치했답니다. 와, 신라를 공격한 거야, 발해가. 대인수 왕이. 아시겠죠? 이 일 때문에 폐강에다 장성을 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해가 신라를 공격한 겁니다. 물론 신라의 어떤 뭐 전면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고 신라의 그 북쪽 국경 일대를 점령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투 이후로 신라는 말이죠, 발해 사신도 안 보내. 이제 보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떠한 군사적인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호되게, 대인수 왕한테 호되게 신라가 당한 겁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신라가 발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신당서에 따르면요, 발해의 위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 유학생들이 고금의 제도를 배워가지고 해동성국이 됐답니다. 해동성국.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발해의 위상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묘사를 한 건데, 이 신당서에는 중놈들 뻔하지 뭐. 그러니까 발해의 그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공부한 걸로 기국을 해서 발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얘기잖아. 아유, 자식들. 그게 아니고요, 발해가 당나라 유학생들 때문에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영토 확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고구려,
그 이상의 영토를 확장을 한 상태야. 그래서 해동 성국의 칭호를 받아도 마땅한 거지. 아시겠죠? 이만큼 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발해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해에서 이제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당나라한테.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나라에. 서기 897년이에요. 이제 발해가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을 때 여태까지는 신라의 아랫자리에 놓던 거야, 당나라가. 왜냐하면 신라는 당나라의 꼬봉이니까 친밀한 관계잖아. 그러니까 신라 사신은 위에다 놓고 발해 사신은 아래다 놓단 말이야. 이거를 시정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발해가. 그만한 국격이 되니까. 근데 당나라가 발해 요청을 거절합니다. 신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발해보다는 그래도 신라가 말도 잘 듣고 신라랑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발해한테 다시 한번 의도 터지질 않거든. 이때 이제 그 발해가, 야, 그 이제 사신을 윗자리로 해, 신라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때 최치원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명의 선후를, 그러니까 나라 이름 발해와 신라 요거 선후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를 따질 때 그 나라의 강약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최치원의 말뜻은요, 발해가 강하고 신라는 약하다는 거예요. 최치원도 인정을 한 거야, 신라의 상황을.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발해가 왜, 신라가 왜 발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 아시겠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신라가 발해한테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고구려인에 의해서 제2의 고구려가 되는 발해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탄생한 발해가 신라의 상국으로, 신라가 상국으로 떠받드는 당나라하고 대등한 국력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신라가 발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